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생 별거 없다. 그냥 맘 편하게 재밌게 살자. 아저씨지만 청바지는 입고 싶어. 지은이는 강민, 발행은 프롬복스입니다. 이 책은 아저씨라 불리는 50대 중년 남자의 위트와 감성 넘치는 에세이인데요. 저자의 이력이 독특합니다. 30년간 검찰밥을 먹은 수사관이에요. 그런데 문학저널에서 신인상도 수상하고 책도 몇 권 발행하고 카카오 브런치 작가로 틈틈이 글을 올리는 등 필력도 상당하십니다. 직장에서 30분 거리의 시골에서 전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텃밭 농사와 정원 가꾸기에 재미를 붙이며 살면서 삶의 희노애락을 솔직하고 말랑말랑한 문장으로 들려줍니다. 책에서는 아내와 다 큰 자식들 이야기, 은퇴 후 삶에 대한 고민, 집안일의 고단함, 음주와 커피, 정원 가꾸기와 같은 취미생활 등 하루에도 수십 번 노망과 현실 사이를 오가는 대한민국 중년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중년의 평범한 일상이지만 저자의 위트와 재미 넘치는 이야기에 읽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미용실 갈까, 이발소 갈까, 퇴직 후에 뭘 하지, 남들은 퇴근하고 뭘 할까 등 중년이라면 공감 가는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인생 박 터지게 산다고 죽어서 최우수상을 받을 것도 아닌데 팍팍하게 살든 계획적으로 살든 거기서 거기니 그냥 맘 편하게 재밌게 살자. 그러다 보면 언젠가 이 세상 소풍을 끝날 때가 되면 이만하면 잘 살았다 하고 마음 편히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가볍게 하자. 입만 빼고. 나이도 있는데 이제 좋은 차로 바꿀 때 되지 않았나. 내 차는 연식이 좀 되었다. 나름 좋은 차라고 샀던 게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벌써 구형이 되었다. 시골에 살면서 새 차를 게을리 했더니 차가 더러워 보이고 시골길에 다니니 여기저기 상처가 많다. 상처만 치료하고 목욕 좀 시키면 아직 충분히 괜찮아 보이고 더 오래 쓸 수 있으나 주변 지인들이 더 성하다. 무슨 좋은 차, 시골 사는데 오히려 트럭을 한 대 사야지. 사실 나는 좋은 차보다는 1톤 용달 트럭이 더 필요하다. 출퇴근할 때 타기에는 어색하겠지만 나무를 구입하거나 잔디 깎는 기계를 수리하러 갈 때는 트럭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승용차와 트럭 두 대를 소유하기엔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기에 승용차에게 트럭 역할을 시키고 있다. 꽃이나 나무는 승용차 트렁크에 꾸역꾸역 넣어 실어 나르고 필요한 기계 수리는 출장 수리나 지인 트럭을 이용한다. 그래도 우리 나이면 괜찮은 승용차 하나 운전해 봐야지. 더 늙으면 운전도 못하고 차가 너무 작으면 폼도 안 나고 은근히 무시하고 그래. 지인의 주장이다. 자동차 경주할 것도 아니고 이 나이에 예쁜 여자 앞에서 야타 할 것도 아닌데 무슨 좋은 차 타령인가. 하지만 필요성을 떠나
나도 한편으로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마음이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남의 집 금고의 돈이 내 집 금고로 합법적으로 이동한다면 모를까. 당분간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중년 나이쯤 되면 좋은 차 타령하는 인간들이 꽤 많다. 요즘 엔간한 차값이 몇 천만 원 이상이니 좋은 차라면 일반 차 값의 거의 그 2배가 된다. 중년의 나이에 말하는 좋은 차는 수입차를 말한 것이다. 벤땡 또는 아우땡이나 BM땡 뭐 그런 것들 말이다. 더 좋은 차도 있겠지만 내가 아는 차 종류가 딱 이 수준이다. 어지간한 월급쟁이는 조금 아니 많이 시도하기 어렵다. 이 나이에 차 한 대 맘대로 사지 못하니 중년에 내 성적이 참 한심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선천적으로 차에 관심이 많지 않으니 부모님께 감사드린다. 차에 관심이 많지 않은 유전자를 물려주셔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경승용 차는 가볍고 대형 승용 차는 무겁다. 경승용 차는 작고 대형 승용 차는 크다. 경승용 차는 싸고 대형 승용 차는 비싸다. 차를 말하매 작은 차의 대명사인 티땡, 큰 차의 경우 벤땡이라고 하면 편하겠지만 티땡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직접적인 표현은 삼가려 한다.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혹시 지금쯤은 티땡도 자라서 커졌을지도 모르고 작은 차는 돈이 없는 이가 타고 큰 차는 돈이 많은 이가 탄다. 돈이 많은 이가 작은 차를 타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내가 아는 대부분의 돈이 많은 이는 큰 차를 탄다. 반면에 돈 없는 이가 큰 차를 타는 경우는 의외로 많다. 허세의 발로다. 기나 몸집의 크기 구분 없이 중년의 남자는 거의 큰 차를 선호한다. 월세를 살아도 큰 차를 선호하고 임금을 못 주는 사장도 큰 차를 선호한다. 큰 차를 타야 안전하다는 이유를 대지만 실상 그 저변에는 허영심이 있다. 거래처에 갈 때도 골프장에 갈 때도 바람 피우러 갈 때도 그거 비싼 차를 타고 가야 한다는 거다. 차의 크기는 성공 여부의 잣대이거나 부의 척도로 작용한다. 중년은 성적이 매겨지는 시기다. 젊음을 얼마나 열심히 보냈는지에 대한 성적, 그 성적을 세상은 돈으로 매긴다. 돈의 크기가 고 차의 크기이니 중년은 허세일 망정 근처로 자신의 성적을 내세우고자 한다. 그러고 보면 중년의 성적은 그가 짊어져온 삶의 무게다. 삶의 하중을 감당하여 쌓이고 쌓인 무게, 그 무게의 중량만큼이 중년의 성적이다. 중년의 무게는 세월의 중첩이 준 노동의 고단함이다. 그 고단함을 감추고자 큰 차를 찾는다. 작은 차로는 쌓이고 쌓인 무게를 감추어낼 길이 없다. 감춤은 중년의 지혜다. 드러남으로써 가벼워 보일 자신의 성적을 큰 차의 무게 뒤로 숨겨둔다. 큰 차 뒤에 숨겨진 중년의 무게는 애잔하다. 숨겨두었을 그간의 노동이 슬프고 또한 대견하다. 중년의 무게는 이제 부려놓아야 하는 자산이다. 나이든 부모와 성장한 자식에게 하나씩 넘겨줄 쌓아둔 채무와 애증이다. 부모에게는 돌려줄 채무, 자식에게는 물려줄 애증을
이제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한다. 부모는 돌려받아 버리고 자식은 물려받아 쌓는다. 자식도 이를 하나씩 쌓아서 그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다. 일부는 다시 부모인 중년에게 돌려주어 중년은 하나씩 소비해 버리고 갈 것이다. 중년의 무게는 자신이 쌓은 것이나 자신의 것이 아니다. 부모에게 돌려줄 것이고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다. 그 공백의 시간에 그 무게를 감당하고 보관할 것이다. 중년의 큰 차는 그 무게를 감당하고 보관할 창고다. 창고가 크면 무게도 크고 창고가 적으면 그 무게도 적다. 감당할 무게나 물려줄 무게가 적으면 힘이 적게 들 것이고 많으면 그 무게에 짓눌릴 것이다. 많이 채우면 무겁다. 적게 채우면 가볍다. 많이 물려주고 싶으면 많이 채워야 하고 적게 물려주면 적게 채워도 된다. 중년의 무게는 비울수록 좋다. 차가 크면 차만 본다. 차가 적으면 사람도 보인다. 이래도 큰 차가 좋으면 큰 차를 사라. 차보다 나를 보이고 싶다면 작은 차를 사라. 근데 나도 큰 차를 타고 싶다. 무서워 죽을지라도. 중년의 무게는 차의 무게도 뱃살의 무게도 지갑의 무게도 아니다. 중년이여 모든 것을 가벼이 하라. 입만 빼고. 고독도 쉽고 맛보고 즐기고. 고독한 사람을 내버려 두어라. 그는 지금 신을 만나고 있다. 라이너 마리아 닐케. 중년은 침묵의 나이다. 또 침묵할 나이가 아니기도 하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가르치고 지시할 나이가 중년이지만 잔소리 않고 나서지 않고 꼰대 소리 듣지 않고 나이 값해야 하는 나이가 또 중년이다. 가만히 있으면 무능, 나서면 주체, 한마디 하면 꼰대, 중이 되어야 하는 나이가 중년인가 보다. 떨어지는 낙엽에 소녀들은 깔깔대지만 중년은 고독하고 쓸쓸하다. 바람이 불면 청년은 패딩을 입지만 중년은 청년이 입을 패딩을 산다. 그래서 중년은 바람도 쓸쓸하다. 중년은 비도 쓸쓸하고 눈도 쓸쓸하고 공기도 쓸쓸하고 숨만 쉬어도 쓸쓸하다. 나이가 드니 창밖을 자주 보게 된다. 창밖의 나무가 꽃이 잔디가 그리 쓸쓸하고 아름답다. 창밖을 보는 내 눈동자에는 초점이 없다. 나무가 있으나 나무를 보지 않고 꽃이 있으나 꽃을 보지 않는다. 보일 리 없는 허공을 보고 보일 리 없는 과거를 보고 보일 리 없는 내일을 본다. 아무것도 보지 않지만 온갖 잡스러운 것들이 창밖에 보인다. 아무도 공유하지 않는 혼자만의 과거를, 현재를, 미래를 혼자서 보고 있으니 중년의 창밖은 고독하다. 고독한 중년은 그래서 술을 마신다. 술 마실 핑계라고 서운한 소리 하지 마시길. 술 마시는 중년은 또 다시 외롭다. 약속한 친구가 오지 않아서 외롭고 말 많은 친구가 혼자서 떠드니 외롭다. 그래서 또 술을 마신다. 안주가 좋아서 마시고 안주가 좋은데 오지 않는 친구가 서운해서 마신다. 술에 취하니 친구가 보고 싶고
보고 싶은 친구 때문에 또 다시 마신다. 술자리 끝날 즈음에 보고 싶던 친구가 와서 다시 마시고 늦게 온 친구의 사과주를 또 받아 마신다. 쓸쓸한 내 맘도 몰라주고 많지만 타박하는 아내가 서운해서 외롭고 상처뿐인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내 편이 아무도 없어 또 외롭다. 중년은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고 다시 고독하다. 남편과 자식의 차이. 남이 내게 소고기를 사주더라도 너무 개걸스레 먹지 않게 하소서. 호, 개걸스레 먹는 내 모습이 보기 좋지 않더라도 내게 소고기 사는 그 사람에게는 축복을 내려주소서. 제 자식에게는 제 돈으로 사는 것을 눈감아 주소서. 제 자식 먹일 고깃값에는 돈 아까운 줄 모르는 제 아내를 용서하소서. 제게는 한 팩이지만 자식에게는 네 팩을 사는 아내를 저는 이미 용서하였나이다. 그러니 혹시 몰라 오늘도 로또 한 장 사는 저를 눈감아 주소서. 어젯밤 꿈이 좋아 어쩔 수 없었으니 이리 유혹에 약한 어린 양을 당첨으로 구원하소서. 아내는 수박을 좋아한다. 지금도 좋아하고 예전에도 좋아했다. 아내와 결혼 생활을 시작할 당시 아내는 수박을 엄청 찾았다. 수박 때문에 여름을 좋아할 만큼 수박광이었다. 큰 애를 가졌을 때는 유독 수박을 찾아서 돈 없는 내가 난감할 때가 많았다. 그때는 다들 그랬지만 우리는 상하방이라는 새빵살이부터 시작했다. 지금은 상하방이라는 새빵 단어가 사라지고 없으니 젊은 사람들은 그 단어를 모를 수도 있겠다. 새빵살이의 부부는 돈이 없었다. 좋아하는 수박을 먹고 싶을 때마다 매번 사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지금은 신용카드로 사 먹고 다음 달에 메꾸면 되지만 그때는 당연히 그것도 없었다. 현금으로만 살 수 있었기에 우리는 수박이 먹고 싶은 날에 숨은 동전 찾기를 해야 했다. 서랍 어딘가에 동전이 있을지, 비키니장 아래 혹시 동전이 굴러 들어갔을지, 작년 입던 옷에 꺼내지 못한 동전이 있을지 30분을 뒤지면 그래도 어찌어찌 수박 살 돈이 나왔다. 신기하게도 며칠 전에 숨은 동전 찾기를 했음에도 또다시 찾아지는 동전이 있었다. 물론 달디단 큰 수박은 못 샀지만 조그맣고 골기 직전의 떨이 수박을 말바우 시장에서 살 수 있었다. 수박을 들고 오는 발걸음은 브랜드 신발 얻어 신은 아이처럼 어찌 그리 좋았던지 골기 직전이라고 산 수박이 이미 굴었다는 걸 알기 전까지는 그렇게 수박을 사 먹던 일도 이제 다 추억이지만 아직도 먹을 거 사는데 고민을 한다. 당연히 돈 때문이다.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돈 걱정 없이 쓸 정도의 경제적 여유까지는 아직은 없어서일 게다. 여보, 한 팩만 사요. 아내와 나는 오늘은 소고기에 와인 한 잔 하자고 마트에 들렀다. 한 팩이면 좀 적은 것 같은데 2팩 사지. 안 돼. 한 팩만 해도 벌써 3만 원이 넘는데 2팩이면 6만 원이잖아.
애들 먹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 둘이 먹자고 6만 원을 쓰는 건 좀 아니야. 아내도 소고기 한 팩이면 양이 좀 적다고 생각하지만 2팩까지 사기에는 금액 부담이 되는 것이다. 고기만 사는 것도 아니고 상추, 마늘, 고추, 그리고 와인도 사야 하는데 한 팩만 집어. 나는 아내의 말대로 한 팩은 다시 내려놓고 한 팩만 카트에 넣었다. 맞벌이에 직장 생활 근 30년을 했지만 아직도 소고기 한 팩에 이러고 산다. 하지만 애들이 오면 사정이 다르다. 4팩 가지고 애들 어떻게 먹인다고 달랑 4팩만 사. 애들 온다는 연락을 받고 마트에 간 날 아내의 이야기다. 나는 식구가 4명이니 4팩만 들어 올린 것인데 충분히 사요. 애들 한참 먹는데 괜히 감질나게 하지 말고. 내가 언제 감질나게 했다고. 우리가 먹을 때는 3만 원이 아깝고 애들 먹일 때는 20만 원을 아까운 줄 모른다. 그래도 수박 먹으려 동전 찾던 때보다는 풍족하니 살만해진 건 사실이다. 와인 한 잔 먹는데 쇠고기 한 팩이면 충분하지 뭐. 자식에 관해서는 엄마는 저울이 없다. 자식과의 비교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 아내는 임영웅을 신성시하고 있지만 자식은 그 신에 우선하니 그 신을 제대로 믿는 것인지 신심이 의심스럽다. 요즘 자식들은 나름대로 잘 먹고 다녀서 예전 우리 클 때처럼 고기에 딱히 탐을 내지 않는다. 엄마들도 그 사실을 뻔히 알기에 아무리 고기를 많이 사두어도 자식이 소고기 한두 점밖에 먹지 않는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굳이 소고기 10점을 사두고 혹시나 더 먹을 자식의 입만을 쳐다본다. 그간 키워온 자식을 엄마가 모를까. 자식은 매몰차게도 한두 점 이상은 먹지를 않는다. 지가 먹기 싫어 안 처먹는 자식인데도 몸이 좋지 않아 음식을 넣지 못하는 것으로 엄마 스스로 대본을 쓴다. 제 엄마 성의를 생각해서 한 점이라도 더 처먹으면 좋겠지만 자식 놈들은 딱 제 양이 차면 숟가락을 놓고 일어선다. 엄마는 한 점이라도 더 먹이고 싶어서 조금만 더 먹으라 채근하고 남편은 그 꼴이 보기가 싫다. 먹기 싫다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남편의 쓸데없는 한마디에 모든 화살이 남편에게 향한다. 지난번부터 아들놈 몸이 별로였는데 그때 좀 신경을 쓸 것을 내버려 뒀더니 애가 몸이 상했다. 저 나이에 제대로 먹지 못하면 결혼해서 힘들다. 자신이 생각해도 억지일 대본을 막힘없이 지어낸다. 요즘 애들은 다 알아서 지들이 챙겨 먹을 텐데 고기 못 먹어서 몸 상하는 애들은 없을 텐데 오히려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몸이 상할 테니 중년의 엄마들이여 어지간하면 남편이나 신경 쓰고 자식들은 내버려 두라. 부모가 안 챙겨도 다 큰 놈들은 다 알아서 잘 먹고 다닌다. 오랜만에 와인 한잔 하자고 갔던 마트에서 돈 아끼겠다는 아내를 보니 좀 심술이 났다. 수박 먹고 싶다고 했던 젊은 시절에 원 없이 수박을 사주지 못했던 상황이 미안하기도 하고 요즘은 수박 살 돈이 없어서 못 먹지는 않지만 조금 비싸다 싶으면 아직도 사 먹지를 않으니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것도 없다.
자식들에게 먹일 소고기 살 때 빼고는. 남편들은 자식들 먹일 때 그냥 한 점 얻어먹고 만족하든지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면 밖에서 먹고 다니시길, 자식과 남편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사시길. 옆집 사는 앨리스. 리빙 네스트 도어 투 앨리스. 친구야, 보고 싶다. 수리? 응, 이슬이가. 쭈꾸미도 보고 싶고 노가리도 보고 싶고. 웬수, 거기로 나와라. 오케이. 긴장된 그리고 정제된 언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팍팍한 삶에서 벗어나 모든 긴장을 풀어버리고 싶을 때 친구를 만난다. 친구와의 대화에는 긴장이 없다. 점잖은 중년의 나이에 고교 시절이나 대학 시절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도 아무런 수치를 느끼지 못한다. 잘난 척 그만하라며 직격탄을 날려도, 살 좀 빼라며 징단반에 농을 던져도 말 속에 칼이 없으니 듣는 이에게 상처가 없다. 유치하지만 유치할수록 자리가 즐겁다. 연양동에 앨리스라는 간판을 달고 카페를 하는 윤 원장의 친구가 있다. 얼굴에 털이 하도 많아 우리는 털보라고 부른다. 카페지만 저녁에 주로 술을 팔기에 윤 원장과 나는 저녁을 먹은 날이면 의례 그 친구 집으로 간다. 맥주도 목적이지만 그 집엔 오래된 레코드 음반이 벽을 꽉 채우고 있다. 음반 수집이 취미였던 털보가 가게를 차리면서 스스로 수집한 음반을 벽면에 장식한 것이다.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모두 그 레코드 음반에서다. 음악 파일로 재생되는 요즘이지만 레코드 음반에 대한 추억이 있는 중년의 손님들이 꽤 보인다. 우리는 대부분 대학 때 들었던 전설의 팝송을 틀어라 요구한다. 그 시절 팝송이 내게 들려주는 건 가사도 곡도 아닌 추억의 음률이다. 그 시절 흘러나오는 팝송을 들으며 발팔한 젊음이 흔들리고 갈망했던 시간에 대한 그리움, 아마 그 그리움을 듣고 싶은 마음이리라. 뭘 틀어줄까? 옆집 사는 앨리스? 나는 팝송을 잘 모르니 대부분의 음악 신청은 윤 원장이 하지만 내가 제목을 외우고 있는 팝송은 스모키가 부르는 리빙 네스트 도어 투 앨리스 딱 하나다. 카페 주인 털보가 그걸 알고 있다. DJ가 음악을 틀어주는 음악다방이 유행하던 대학 시절에 우리는 시간만 나면 담배 연기가 체류탄 수준인 음악다방에 모여 앉았다. 거의 매일 드나들던 음악다방의 커피값이 무료일 리는 없었을 테니 누군가 그 비용을 감당했을 터인데 그 기억은 전혀 없다. 기억이 없는 걸 보면 나는 아닌 것 같아 괜히 미안해지기도 한다. 대학교 정문과 후문에 분위기 좋은 음악 다방이 많았지만 지금까지 기억하는 다방은 한 곳이다. 대학교 후문에 있던 소금 창고라는 다방인데 내부 벽장식을 하얗게 소금을 붙여놓은 것처럼 꾸미고 소금 창고라는 이름을 걸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음악다방과 소금 창고가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모르나 주인의 취향이었을 것이다. 커피를 시키고 일행 모두가 담배를 꺼내 들면 종업원이 메모지를 가져다 준다. 듣고 싶은 음악을 신청하는 절차다. 유행하던 음악은 요즘 7080이라고 불리는 노래와 팝송이었다.
메모지에 순서대로 하나씩 쓰인 노래의 제목들은 대부분 팝송이었다. 가요를 적으면 괜히 촌스럽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였다. 그때도 나는 제목을 알고 있는 팝송은 없었다. 음악이 나오면 아는 부분만 따라서 흥얼거리는 수준이어서 신청곡을 거의 적지 않는 편이었다. 잊고 싶은 기억은 오히려 잊히지 않듯이 아직도 기억하는 음악다방에 하루가 있다. 여느 때같이 소금 창고에 앉은 우리는 담배를 꺼내 물었고 같이 간 친구들이 메모지에 듣고 싶은 음악을 신청하기에 그날은 나도 제목을 하나 적었다. 리빙 넥스트 도 앨리스. 이 노래는 제목을 특별하게 외웠다기보다는 이 가사가 노래의 마지막 음절에 선명하게 들리기에 적었을 것이다. 간단한 제목이기에 볼펜을 놓으려 하던 차에 옆에서 보고 있던 친구 한 놈이 빛이 웃으며 메모지를 채갔다. 볼펜을 집어드는 그가 메모지에 추가한 영어는 도어와 앨리스 사이에 두가 빠졌다는 지적질이었다. 그 친구의 지적질로 나는 옆집 사는 앨리스를 30년 동안 기억하고 있다. 도어와 앨리스 사이에 두가 있다는 사실을. 앨리스가 왜 떠나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알고 싶지 않아요. 24년 동안 앨리스 옆집에 살았으니까요. 24년 동안 그냥 기회를 기다렸어요. 내 사랑을 말할 기회를. 혹시 나를 달리 봐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나는 앨리스가 옆집에 살지 않는데 익숙해져야 해요. 내가 가사의 내용을 알게 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지만 옆집 사는 앨리스를 좋아했으나 24년 동안 고백을 하지 못했는데 이사를 가버렸다는 내용이다. 우리 대학 시절에도 옆집 사는 앨리스들은 꽤 많았다.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는 학생들이 꽤 많았기에 대문을 나서면 마주치는 여학생들이 옆집 사는 앨리스들이다. 누군가는 그 앨리스 때문에 속앓이도 했을 테고, 야, 윤 원장, 대학 때 옆집 사는 앨리스 없었어? 없었어. 마누라가 첫사랑이여. 지랄. 야, 있어도 없지. 이 나이에 무슨. 그래, 있어도 없지. 그 시절 그 음악다방, 그 친구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예전 추억들을 어거지로 끄집어내지는 않지만 문득 한순간 생각나는 그 시절 토막 기억들은 묘한 아쉬움 이상의 먹먹함이 있다. 앨리스 말고 넌 요즘 좋아하는 노래는 뭐냐? 털보를 향해 손가락 2개를 펴 맥주를 더 시킨 윤 원장이 화제를 돌리며 물었다. 보랏빛 엽서, 임영우. 대답하고 보니 어찌 모두 떠나보낸 이에 대한 노래다. 그래, 이제 그 시절 그 음악다방이 없음에 익숙해져야 한다. 스모키가 옆집에 앨리스가 살지 않는데 익숙해져야 하는 것처럼. 퇴직하고 뭐 할까? 뒷마당 텃밭 위에 비닐하우스 1동, 탁자 1개, 의자 3개, 손님 2, 주인장 하나에 진돗개 1마리, 막걸리 1병, 잔은 3잔, 개밥그릇 하나, 상추, 고추 각 1접시, 신선초, 방풍나물 1소쿠리, 삼겹살 2만 원어치, 아니 목살로,
삼겹살은 손님이, 막걸리는 주인장이, 먼저 취하는 사람이 독박, 취하지 못한 사람이 설거지 담당. 주인장은 희끗한 머리에 기타를 치고 책을 사랑하며 이탈리아를 사랑합니다. 이탈리아를 가본 적은 없습니다. 누군가 이탈리아를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좋아 보여 주인장도 이탈리아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장은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어도 내용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냥 읽는 게 좋아서 마냥 읽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다. 나는 주인장입니다. 지바 팻말의 쓴 글. 이 글은 내가 인천에 근무할 당신 2015년 11월 11일 수첩에 적은 글이다. 퇴직 후에 북카페와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싶다며 써놓은 글인데 아마 비슷한 시기가 있어 내 희망사항에 맞춰 쓴 것으로 보인다. 어느 분이 쓴 글을 내가 수첩에 적어 놓았다면 많이 죄송스러운 일이나 내가 퇴직 후 지내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어 여기에 적어 보았으니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6년 전부터 퇴직에 대한 고민을 했나 보다. 퇴직할 나이가 되니 퇴직하고 뭐 할까가 고민이다. 요즘은 거의 100세까지 산다고 하니 젊어서 직장 생활을 한 기간보다 퇴직 후 죽을 때까지의 기간이 더 많을 지경이다. 이거 참 위험한 일이다. 나는 그냥 술 마시고 싶으면 마시네. 건강 생각하다 너무 오래 살면 어쩔 건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위험해. 너무 오래 살 위험이 있어. 친구의 농담이나 웃고 넘어갈 말이 아니다. 오래 사는 거, 이것 참 위험한 일이 되었다. 나이가 들면 돈을 거의 안 쓰고, 거의 안 먹고, 거의 안 움직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 있다면 좋으련만 요즘은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직장을 다닐 때보다 시간이 남아돌아 더 싸돌아 다니고 생각지도 못한 무슨 일을 저지르고 다닌다. 건강해서다. 60세가 정년이라면 요즘 추세로는 너무 젊고 팔팔한 나이다. 요즘은 70세에도 아몬드 19개씩만 먹으면 아이도 낳는다는 어느 연예인의 농담처럼 60세, 70세까지도 노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짱짱하다. 문제는 경제력이다. 돈 걱정 없을 만큼 충분히 벌어둔 사람이라면 문제될 게 없지만 대다수 일반 서민들이 어찌 그럴 형편이 되는가. 공무원이라면 그래도 약간의 연금이 나온다고 해도 요즘 나오는 공무원 연금 액수로는 부부가 노후를 여유 있게 지내기엔 많이 부족하다. 젊었을 때부터 살아온 생활의 패턴 때문이다. 요즘 생활 패턴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먹고 사는 생활에만 만족하지는 않는다. 운이 좋아서 자식들을 모두 내보내서 그들에게 들어갈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미리 준비하여 시골에 들어가 산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필품 구입을 위해서는 교통수단이 필요하다. 근처 마트만 가더라도 차를 타고 가야지 자전거를 타고 갈 수는 없다. 차량 유지비, 휴대폰, 인터넷 등의 통신비, 경조사비, 병원비, 먹는 부식비 등만 해도 장난이 아니다. 나는 자연인이다를 추구하며 아무도 만나지 않고 산다면 모를까. 친구들을 만나서 밥 한 번, 술 한 잔이라도 하려면 친구에게만 돈을 내라고 할 수 없다.
친구가 한 번 사면 나도 한 번 사야 한다. 부자 여친, 부자 친구를 만나면 이 점은 해결되지만 아직은 좀 더 노력해야 한다. 퇴직 후에도 뭔가 조금이라도 용돈벌이를 해야 한다. 20대 후반부터 정년퇴직을 몇 년 남겨둔 나이까지 오직 하나의 직업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60세의 나이에 다른 직업을 새로이 갖는다는 게 어디 쉬운가? 어떤 자격증이라도 하나 있으면 사무실이라도 하나 내본다지만 그것도 없으면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가게를 차리는 것인데 그것도 전부 기본 자금이 필요하니 덜컥 겁이 먼저 난다. 평생을 일해서 모아놓은 퇴직금을 날리지 않을까. 요즘 장사하겠다고 개업한 사람들 중 절반이 1년 내에 폐업을 한다는데 아무 경험이 없는 장사를 시작해도 될까? 너무 크게 벌리지 말고 망해도 복상 망하지 않게 조그만 김밥집이나 통닭집이나 하나 해볼까? 요즘은 카페 창업이 대세라던데 가게세가 너무 비싸지 않은 곳에다 조그맣게 욕심부리지 않고 시작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룻밤에 머릿속에서 장사를 몇 번을 엎었다 차렸다를 반복한다. 아이고 모르겠다. 어찌 되겠지로 결국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만다. 그래도 뭔가 준비를 해야지 하며 대지 5년 전부터 은퇴 준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책을 들춰본다. 미리 자격증을 취득해라. 종잣돈을 조금씩 마련해 두어라. 책을 써라 등 원론적인 이야기들 뿐이다. 자네는 퇴직하면 뭐 할 건가? 글쎄 딱히 뭐 준비하고 있는 것도 없고 해서 걱정이지 뭐. 퇴직을 몇 년 앞둔 동료들의 술자리 대화의 시작은 대부분 이렇다. 결국 대안도 결론도 없이 술만 취해서 끝나지만 다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다. 평생을 직장 생활을 하다 정년까지 했는데 퇴직 후 생활까지 걱정해야 하는 게 한심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지만 어차피 내가 해결해야 할 고민이고 내 생활이다. 내 삶을 누구에게 해결해 달라고 하겠는가? 천천히 차츰차츰 고민하며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찾고자 노력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또 살아갈 길이 있겠지. 짜증나고 성질나고 억울하다며 화 뒤집어 엎지만 않으면 여러분은 퇴직하고 뭐 하실 건가요?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아저씨지만 청바지는 입고 싶어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